지금 중국이 심상치 않습니다. 부동산 업체들이 줄줄이 디폴트에 몰려서 위기로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헝다가 그랬죠. 완다가 그랬죠. 여기다가 비구이 위안이 그랬습니다. 이제는요 위안양이라는 국유 부동산 개발 업체도 지금 이자를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2,094만 달러를. 심각하죠. 지금 부동산 업체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 와중에 말입니다. 이 와중에 금융으로 이렇게 전이되는 모습이 보여요. 일단 이것을 먼저 한번 보시죠. 주릉신탁 지급 중단 금액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릉신탁이 투자 실패를 해서 지급 중단한 금액이 무려 말입니다. 3,500억 위안에서요 6천억 위안이 될 거다 하고 말입니다. 대만의 연합보나 홍콩의 명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부동산 업체의 도미노 파산이 지금 금융으로 전이됐다는 이야기예요. 금융으로 전이됐다.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저는 굉장히 충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 말입니다. 3,500억 위안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시장을 더 보니까 6천억 위안까지 나옵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여러분 64조에서 110조 원 사이예요. 지급 중단 금액이. 장난이 아니죠. 장난이 아닙니다. 엄청납니다. 문제는 이 주렁신탁이라는 이 회사의 모회사가 말입니다. 중국 최대 규모의 민영 자산관리 그룹입니다. 중적회라는데 중적회. 중적회라는 회사인데 이 중적회 이렇게 되면 개가 뒤에 달리잖아요. 그러면 자회사가 적어도 수백 개 수천 개까지 된다는 그런 아주 대규모 집단을 개라고 붙이거든요. 그 대규모 집단의 쉽게 말하면 산하기관입니다. 이 산하기관은요 실제로 말입니다. 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집단이 굉장히 많다는 뜻이에요. 당장 말입니다. 중적회라는 그 회사도 말입니다. 금융이나 에너지 중심으로 기업 집단을 거느리고 있는 쉽게 말하면 국영 금융사를 합병해서 급성장한 회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의 전체 자산 규모는요 1조 위안 정도 된다고 해요. 1조 위안. 중적회가 관리하는 자산이 전체가 1조 위안. 1조 위안 정도 된다고 그러면요. 지금 주릉신탁에서 지급 중단한 금액이 3,500억 위안에서 6천억 위안이라 그러면 적지 않죠. 적어도 말입니다. 3분의 1에서 말입니다. 아니면 절반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파장이 중국판 리먼 사태라고 2008년이죠. 9월 15일에 미국의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터진 것처럼 중국에서도 터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냐면요. 주릉신탁에 300만 위안 이상 투자한 투자자 수가 무려 말입니다. 10만 명 이상입니다. 이때 이 300만 위안이라는 돈이 적은 돈 아니잖아요. 우리 돈으로 따지더라도요. 이거 5억이 넘는 돈입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5억 5천만이 넘는 돈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10만 명 이상이라고 이야기하면 이거 충격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봐서는요. 이 충격이 엄청나게 커질 가능성이 크고요. 여기에서 말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게 중국의 위기가 중국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면 중국판 리먼 사태, 다시 말해서 중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 위기가 터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주릉신탁에 투자해서 기한 내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이 징보구펀이라는 회사가 6천만 위안, 난두우예라는 회사가 3천만 위안, 센헝쿼지라는 회사가 257만 위안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금액은 지금 이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3,500억 위안에서 6천억 위안까지 간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충격이 클지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게 터지면요, 1998년에 광둥국제신탁투자공사가 파산한 경우가 있거든요. 국제신탁투자공사가 그때의 버금갈 만큼 최대의 금융사고가 될 거라는 것이 시장의 예측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한 충격으로 거둬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지금 끝나지 않았잖아요. 부동산 개발사들의 자금 위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헝다그룹이 그렇죠. 완다그룹이 그렇죠. 2023년에는 비구이 위한 컨트리 거든입니다. 컨트리 거든도 지금 문제고, 더 문제는 또 터진 거예요. 위안양이라는 국유 부동산 개발업체까지 터졌습니다. 이러면 제가 봐서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중국이 재정을 풀어서 막는다고 하더라도요, 제가 말씀드렸죠. 국가 재정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민간이 훨씬 나게 크다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그럴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말입니다, 지금 회사들이 계속 파산해요. 그럼 금융권으로 전이되는 것 지금보다 훨씬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중국은 크게 터질 가능성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게다가 외국인 투자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2023년 2분기까지 249억 달러입니다. 1998년 이래 사상 최저치에 최소치입니다. 작년에 대비하면 80% 넘게 떨어졌습니다. 외국인 투자가 말입니다. 작년에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1891억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2분기까지예요. 249억이에요. 이대로 가면 500억이 안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500억이 안 될 가능성도. 작년에 1891억이 들어와서 경제가 돌아갔는데 올해는 500억이 안 된다? 4분의 1 토막이 난다? 버티겠습니까? 못 버팁니다. 못 버팁니다. 이게 버틸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외국인 투자가 지금 폭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중국이 자존심을 꺾어가면서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단체 관광을 허용했겠습니까? 중국이요? 2016년 사드 보복 이후로 그거 안 풀었거든요. 안 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풀었습니다. 한국만 푸른 것이 아니라 일본도 풀고 미국도 풀었습니다. 오죽 다급했으면 풀었을까요? 이 말은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계 경제 틀 안에 들어갈 테니까 투자해 달라요. 투자해 달라. 그러나 시기는 늦었다. 이제는 국제 질서가 바뀌고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하고 한편으로 아예 묶어버렸어요. 그러는 바람에 중국은 제가 봐서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예상했던 것보다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중국의 외교 정책의 실패가 미중 갈등으로 더 크게 확산이 됐고요. 이제는 중국이 자칫 잘못하면 최악의 상태도 맞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시장이요,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나쁩니다. 지금 중국의 지표가
제대로 다 안 나오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간접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이런 지표들인데 뭐 외국인 직접 투자라든가 이런 지표들인데 이것을 보면 최악이잖아요. 게다가 말입니다. 환율 한번 볼게요. 환율도 사실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8월 14일 현재 7.2593 위안입니다. 와, 여러분 엄청나죠? 올해 들어 최고치입니다. 올해 들어 최고치. 예, 달러당 7.2593 위안이에요. 올해 들어 최고치입니다. 이게 좀 더 앞으로 당기면요. 작년 11월 1일에 보시는 것처럼 7.3257 위안이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최고치예요. 그런데 지금 중국의 부동산 개발 업체 중에 위안양 그룹이 다시 망했잖아요. 디폴트가 왔잖아요. 망한 건 아니죠. 디폴트가 왔잖아요. 제가 봐서는 더 올라갈 거예요. 위안화의 어떤 이게 환율이 계속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중국은 어렵다. 심지어 말입니다. 중국 자체만 어려우면 이게 그나마 세계 경제는 타격이 받지 않을 텐데 세계의 공장이라고 하는 중국이 리먼 사태가 터지는 것처럼 터지잖아요. 그러면 주변국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칠 거예요. 주변국에도. 특히 말입니다. 한국 시장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칠 거예요. 지금 정부가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나 진짜 깐깐한 준비를 해가야 될 겁니다. 지금 깐깐한 준비를 하지 않다가 한꺼번에 망하잖아요. 한꺼번에 당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봐서는 그 충격의 판은요 굉장히 커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요. 중국의 상황 심상치 않게 받아들이고요. 거기에 대한 약간의 대비책을 마련해 가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셨죠? 항상 대비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